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오늘은 11월 9일 토요일입니다. 1부는 그저 어떤 트럼프 시대, 강력한 트럼프 2기 시대를 준비해서 결국은 트럼프 테마를 열심히 찾아야 된다. 그 중에 조선주가 있고, 그리고 그 가족 관계, 또 새롭게 떠오르는 어떤 정치인, 이런 쪽을 이제 지속적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쨌거나, 그죠. 트럼프 하면 제일 우려스러운 게 관세예요, 관세 폭탄. 이 부분이 가장 문제다. 그래 봐야 되겠죠. 예상 분석을 하면요. 현대차 같은 경우만 그 예정대로 대부분의 기업들은 관세 10%, 중국은 60% 관세 폭탄. 만약 그대로 적용한다면 현대차만 해도 한 2조 7천억 추가 어떤 새로운 손실이 발생되고 관세 때문에 기아 자동차가 한 1조 8천억 이 정도로 예상을 해놨어요. 그만큼 피해가 클 것이다. 이 부분이 가장 문제죠. 그러면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미국이 생산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면 미국이 유리하죠. 현대차에 10% 관세해서 미국 가서 다른 미국 차들이랑 경쟁하려면 뒤처지죠. 이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는 지금 전기차가 한 80%가 다 보조금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보조금을 폐기해버리면 전기차는 안 팔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변수가 있다. 봐야 되고, 그러면 이 관세 폭탄이라는 거는 뭐죠? 미국이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거,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매기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미국이 못하는 거는 관세를 매길 수가 없죠. 그것도 오히려 관세를 많이 매긴다 하면 미국에서 없는 업종은 누구가 10% 관세했어? 그러면 우리도 가격을 10% 올려서 판매할게.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이 할 수 있는 거와 없는 거, 미국이 시장을 갖고 있는 거와 없는 거, 미국과 우리가 경쟁을 하는 거, 안 하는 거, 이런 쪽도 조금 구분을 해야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누가 뭐래도 트럼프는 방위비죠. 자주국방 방위. 트럼프 시대 때는 아마 4년 동안 끝없이 자주국방이 거론될 것 같아요. 나토, 그죠? 나토 방위비, 뭐 협상, 미국이 원하면 언제든지 하자, 돈 올려줄게. 지금 그런 시국. 그리고 트럼프가 공언했듯이 내가 대통령 되면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 만에 종식시킬 수 있다. 북한 문제 내가 한 방에 정리할게. 어떤 그런 식이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그죠? 우크라이나는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먼저 축하 인사를 했죠. 축하 인사를 했는데 그 옆에 일론 머스크가 있었고 또 일론 머스크를 바꿔줬죠.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 일론 머스크한테 이번에 스타링크 사용하게 해줘서 우리가 큰 도움이 됐다. 고맙다.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대요. 그렇다면 누가 뭐래도, 그죠? 이 트럼프 2기 때는 일론 머스크의 어떤 파워는 막강하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또 이 대낙고 시장은 스타링크와 스페이스 X로 테마를 몰고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기는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죠? 스타링크 관련된 그 종목들이 막 더석더석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머큐리도 막, 그죠? 통신 부품 장비, 유럽 이쪽이고 하니까 더석. 그리고 그 외에 5G 관련된 그 업종들, 6G 관련된 업종, 부품들이 더석더석해요. 우리네 같은 경우는 양자, 보안 이쪽도 있지만요. 또 실제 통신 부품 이쪽으로도 강자다 이래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급등을 하면 그거 팔고 또 안 오른 거 사두고 그러면 충분할 것 같아요. 스타링크나 스페이스 X는 트럼프 2기 때는 또 유심히 봐야 될 업종,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후에, 그죠? 트럼프 2기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쭉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답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한다면 하고 안 한다면 안 하고 딱 어떤 선이 굵은 그런 정치를 하다 보니까 어쨌거나 그죠. 이 4년 동안은 어떤 대체 에너지 그러니까 뭐 어떤 이쪽 분야는 굉장히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시장에서도 소외될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또 한편으로는 그죠. 중국 엄청 갈구죠. 그러니까 중국과 또 어떤 식으로 관세 전쟁이 계속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어떻게 될지 또 이 부분도 우리가 약간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죠. 트럼프 2기는 우리가 계속 지속해서 봐야 된다. 지금까지 보는 관점은 다 삭제. 트럼프 2기 때는 새로운 관점으로 종목을 접근해야 된다. 그죠? 가능하면 뭐 인맥이든 뭐든 엮여 있는 신선한 한 번도 어떤 연루 안 된 신선한 종목이면 훨씬 좋겠죠. 국내 정시는 금투세, 그죠? 일단은 금투세 폐지, 막 땅땅땅 망치는 안 두드렸죠. 근데 어쨌든 뭐 여야 정부 다 공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되돌릴 수는 없다. 결국은 이제 이거는 그 폐기 수순으로 들어갔다. 이래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훈풍은 없어요. 그죠? 아직까지 막 금투세 폐지 관련 그 어떤 새로운 대기성 자금들이 확 유입되고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없다. 왜? 그죠? 뭐 적당히 눈치도 보는 지금 그런 관점이죠. 국내 정시로 보면 그죠? 기간은 여전히 뻘짓하고 있어요. 그죠? 여전히 뻘짓을 하고 있다. 연기금의 그죠? 역할론. 얘들은 단순하게 주식을 사서 사고 팔고 해가 시세 차익을 남기고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 이게 아니다 그랬죠. 첫째는 우리나라 기업을 지키는 거예요. 경제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큰 역할을 하는 건데, 어떤 자기의 어떤 중요한 역할의 50%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요. 군사가 100만 명이 있는데 이 100만 명이 주둔하는 이 거대한 성이 있어요. 근데 이 성에서 이 성을 방어할 수 있는 주둔군도 남겨두고 또 밖에 나가서 영토 확장이든 사냥이든 뭐든 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안에 이 성을 지키는 군사들 전부 다 빼서 밖으로 나갔어. 그 밖에서 수많은 사냥을 하고 전략물을 획득을 한들 돌아올 성이 없다면 그 성이 다른 적군들한테 다 잠식당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그런 것 같아요. 연기금, 기관들은 국내 주식을 끝없이 팔아제껴서 그 돈으로 해외 주식, 해외 부동산 여러 가지 투자를 하러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팔고 있고 계속 규모를 줄이고 있어요. 그 틈 사이에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막 교란을 하고 있어요.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지수를 갖고 노는 거죠. 삼성전자가 나쁘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삼성이 왜 계속 빠져? 외인들이 왜 계속 빼? 결국은요,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를 같은 개념이다?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죠. 결국은요, 주식시장은 돈 따먹기 하는 게임으로 봐야 되는 거죠. 개인들이 신용이 급증을 했댔죠. 삼성전자에. 평균치가 몇 년 동안 평균치가 한 300만 주에서 500만 주인데 지금 1800만 주까지 삼성전자가 개인들 신용이 급증을 해가 있다. 근데 그건 뭐다? 신용이다. 신용은 뭐다? 시한부. 떨어지면 어느 선이 무너지면 반대매매가 반대매매 계속 부르는 거예요. 삼성전자 바닥이다. 왁 했는데 외인들이 계속 팔죠. 계속 빼버리죠. 그럼 뭐냐? 외인들 입장에서는 쉬운 거예요. 왜? 한 종목의 신용이 과도하게 몰리면 어떻게 하면 이익을 극대화시키는지 이 신용 다 털어먹는 방법이 뭔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란을 시키는 거예요. 삼성전자로 주택에서 파생 상품으로 이익을 지금 극대화를 막 시키는 그런 과정. 저는 그런 관점으로 봐요. 삼전이 위기다, 삼전 때문에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 그거는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럼 삼전이 저는 끝이라고 생각해요. 빠르면 이번에, 그죠? 11월 말 어떤 인사 이동 그 결과만 봐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창립 이래 삼성 뭐 최대 위기 뭐 그전에도 보면요. 뭐 이런 기사들 몇 번 떴어요. 새삼 쓰는 게 아니고. 예전에 그 2011년도인가 하여튼 그 시기에도 보면요. 그때 삼성 뭐 스마트폰 위기라고 난리도 아니었죠. 삼성 스마트폰 위기 뭐 끝났다 어쩌다 저쩌다 난리도 아니었는데 지금까지 잘 시장 점유율 높고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 시기에 보면요. 스마트폰 관련된 온갖 나쁜 기사는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전히 견조하다. 그래 봐야 되는 거고. 뭐 삼성전자가 그 반도체 하나에 올인하는 회사가 아니죠. 하이닉스하고는 구조가 틀려요. 차기 오는 그 반도체를 드러내면 다른 업종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뭐 자산, 뭐 실력, 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모든 걸 갖추고 있는 회사인데 그죠? 반도체 그게 조금 고전한다 해서 금방 망할 것처럼 하는 거 이건 오바다. 단지 삼성전자의 지금 가장 큰 주식으로 보면 가장 큰 문제는 개인들의 신용 1,800만 주 이게 문제다. 결국 이게 어느 정도까지 털려 나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누가 받아줘요? 개인들은 오를 거라 생각하고 신용으로 미친 듯이 사재 껴놨는데 아무도 안 받아줘. 기관들은 외인 따라하죠. 외인이 사면 조금 사고 외인이 팔면 더 많이 팔아버리고. 그리고 얘네들은 뭐다? 공모주 도박판에 올인하고 있죠. 지금도 똑같아요. 그죠? 최근에 계속 무너지고 했는데 급락. 공모주 등록만 하면 완전히 다 박살났죠. 뭐 보통 막 20몇 프로, 30% 이래 마무리되고. 그런데 그 더본 코리아, 백종원의 어떤 닉네임, 아니면 뭐 네임밸류, 이런 어떤 가치로 해서, 그죠? 뭐 첫날 공모주 때 한 50%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공모주에 어떤 불을 지피는 이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약간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요, 이 공모주 이쪽은 여전해요. 최근에 지금 보면 그 또 공모주 이런 거 쭉 보면 뭐 일단은요, 개별 종목은 종목마다 가치가 있으니까 뭐 그렇다 쳐도 대신 밸런스 19호, 교보 17호, 또 하나 그 33호인가 4호인가 이 스펙주 아무 의미 없죠. 이 스펙주도요, 기간 경쟁률이 1000대1을 지금 넘어서고 있어요. 이거 많은 짓이냐고요, 지금. 진짜 한심스럽죠. 2,000원짜리 스펙주 왕창 사서 어떻게 해요? 그죠? 10% 20%라도 높여서 그냥 다 팔아치우는 거예요. 개인들이 그날 단타 친다고 또 따라 붙을 것이고, 그거 노리고. 무조건.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1000대1이 돌파해요. 스펙주가. 기간 경쟁률이. 우리나라 기관들의 지금 현주소, 수준, 할 수 있는 게, 기관이 할 수 있는 게 공모주 도박판 말고는 없다. 이게 외인들이 국내 정치를 마음껏 갖고 노는 지금 현실. 그러니까 상황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죠? 검투세가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검투세의 효과는 조금 미미한데 결국 그것도 정치 리스크라 볼 수도 있겠죠. 일단 보면요, 이재명이 11월 15일 또 25일 어떤 판결이 있죠. 이쪽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만일 뭐 약간 뭐 100만 이상 벌금형이나 어떤 식으로 나온다 하면 또 주시장에서는 또 후임자를 만들어내겠죠. 그러다 보면 제일 그죠, 맨날 단골 손님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죠. 또 가면 또 어떤 김경수 테마를 시장에서 만들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워낙 단골 손님이니까 그 서울대 그죠, 그 서울대 인류학과로 알고 있고, 인류학과는 약간 생소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 뭐 회사는 몇 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막 또 관련 쪽으로 작업을 하고, 또 만약 이재명이 11월 15일 날 약간 뭐 무죄 비슷하게 나온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또 이재명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또 더석더석 하겠죠. 물론 이런 정치적인 것은요, 국내의 어떤 정치인 종목들은 1연석 이벤트죠.
누가 예상하고 미리 딱 사놨고 실제 발표 나면 급등 나오면 그냥 다 팔아먹는 그냥 그런 게임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식상하죠. 국내 정치 테마는.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웬만하면요. 안 보는 것도 방법. 뭐 실적 좋고 주가 바닥이다 싶으면 덤으로 정치 테마를 하나 정도 갖고 있다 하면 뭐 그런 건 가능하겠죠. 가능하면 국내 정치 테마보다는 차라리 트럼프 2기 정치 테마를 보는 게 지금은 훨씬 확률이 높다. 또 이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죠. 뭐 시장이 여전히 어려워요. 금투세 폐기를 했는데도 생각보다 돈은 빨리 안 밀고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쪽에서는 또 비아냥거리죠. 봐라. 하락이 금투세 때문에 하락한 건 아니지 않느냐. 결국은 그거하고는 무관하다. 또 그런 식으로 또 정치 좋아하는 그 인종들이 막 밀어붙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 결국은요. 돈이란 것은 결국은 무조건 이익을 쫓아서 간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변화가 생긴다. 그리고 트럼프 2기 때는 어찌 보면 탁 깨놓고 보면, 그죠? 깨놓고 보면 일론 머스크의 공화당 배팅, 그리고 빌 게이츠의 해리스 배팅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 그죠? 미국의 메이저 업체들이 트럼프하고는 약간 앙숙이다. 이래 볼 수 있어요.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실리콘밸리를 위시해서 IT 중심이니까 세상이 조용하고 평온하고 평화가 와야 돈을 벌고 잘 팔아먹는 업종이죠. IT 업종. 공화당은 그죠? 전쟁, 방산, 화학, 에너지 막 이런 쪽이니까 세상이 어지럽고 복잡해야 돈을 버는 그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배팅도 서로가 틀려져요. 이번에 어찌 보면 제일 배팅을 많이 한 게 빌 게이츠, 해리스. 근데 트럼프가 과연 둘까? 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예전 그죠? 대통령 두 번째 재선했을 때 도전했을 때 떨어지고 의회를 장악하고 폭동을 주도하고 그러면서 트위터를 이용했는데 그죠? 그 트위터에서 계정도 완전히 삭제당했죠. 그러고 4년이 지났어요. 근데 다시 복귀했어. 그러면 트럼프가 그냥 둘까? 아니면 복수의 칼날을 할까? 어떻게 할까? 빌 게이츠 아니면 뭐 트위터 아니면 뭐 다른 쪽. 그래서 어찌 보면 미국 주식도 트럼프하고는 좀 앙수 위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표면적으로 지금 랠리. 미국이 트럼프 랠리를 한다 이래 보는데 그건 아주 모르죠. 정권이 인수인계가 끝난 것도 아니고 이게 끝물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이거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점. 근데 저는 여전히 그죠? 뭐 미국 어떤 사상 최고가에서 미국 주식을 하느니 국내 주식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면 사서 기다리는 게 훨씬 낫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은 뭐 좀 질문하시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잘 말씀드릴 게 없어요. 미국 주식은 잘 모르니까. 그리고 트럼프가 어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죠? 여러 가지를 쫙 표될 만한 것은 막 이용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어떤 비트코인. 미국이 앞으로는 비트코인의 수도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또 코인이 확 강세를 띄어요. 비트코인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미국장도 먹을 게 많고 코인도 먹을 게 많고 표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돈이 쉽게 국내 정시로 아직까지 유입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니까 싸다 이래 볼 수도 있고 충분히 기다리면 그죠? 괜찮지 않을까. 지금 가격이면 더 이상 약간 이런 느낌으로 버티는 거죠. 그 대신 금투세 폐지 대기 자금이 한꺼번에 왕 유입 주가 확 급등 이거는 꿈이죠. 꿈. 희망이고 꿈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나타나겠죠. 지금 현재로 봤을 때도 좀 더디게 움직이고 그래서 결국은요 느긋하게 보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트럼프 2기를 맞춰서 모든 포트폴리오를
우리는 구성을 해야 된다. 그죠? 그게 어찌 보면 그 트럼프 시대, 강력한 트럼프 시대에 대응하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래 되면 기존에 우리가 방산 업종, 잘 나가는 업종은 여전히 잘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딴지를 안 걸까? 어떤 식으로 꼬장을 부리지 않을까? 이 부분은 약간 우려. 근데 어쨌든 그죠. 우리나라 방산은 트럼프가 우리나라도 틀림없이 손대겠죠. 주한미군 갖고 협상하겠죠. 주한미군 철수시킨다. 아니면 방위비 10배로 올리자. 이미 합의가 끝났는데도 기존 합의 폐기시키고 새롭게 합의 보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계속 괴롭히겠죠. 그래 되면 자주국방 계속 거론되겠죠. 그래 트럼프 사기 때는 무조건 방사는 어쩔 수 없이 또 봐야 되고 끌려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죠. 한국항공우주 카이가 주도하는 부분도 항공 분야는 어떤 주도하는 바가 크죠. 거기에서 이번에 그 제노코도 그 인수를 하면서 한번 급등을 했다. 다시 또 빠지고. 근데 어쨌거나 독자적인 제노코보다는 이제 한국항공우주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요. 계속 우상향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갑작스럽게, 그죠? 인수 발표 상한가가 가고, 그래서 또 첫날 상한가 가고 다음날 10% 정도 올랐다가 쭉 밀렸죠. 그래서 그게 보통 정석은 그죠. 항상 정석은 주시장에서 시간에 의해 상한가를 가든지 장중에 상한가를 가든지 하면 다음날 아침 주식을 대응할 때는 시초가 딱 시작될 때 최소 그죠. 최소 절반 50%는 그냥 시장가에 팔고 나서 이후에 나머지로 내가 한번 지켜보자. 이게 가장 정석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항상 욕심이 하근이거든요.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저는 습관적으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무조건 해야 살아남는다. 가장 무난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죠? 제노코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가고 다음날 한 10% 정도 시작을 해서 쭉 빠졌죠. 물론 뭐 이익 실현을 하는 매물도 많고 그동안 바닥에서 뭐 어떤 매수했던 종목이 단기간에 한 40% 50% 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익 실현 이런 차익 매물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이게 끝이냐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삼자 배정 유증 바로 또 날렸죠. 근데 삼자 배정 유증 가격이 그죠 14,681원 그런 식으로 14,000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 괴리가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삼자 배정 가격이 14,681원인데 지금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어떤 매물도 막 나오고 결국은요 여기 한번 긴급하게 재료가 발표되고 여기에서 매물이 쏟아지고 한번 빠졌어요. 그러면 적당한 시기에 다시 재진입 뭐 시기를 노려봐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뭐 그런 메리트는 있는 어떤 그런 회사 같아요. 또 그동안 하나가 그 인수한 회사들의 움직임을 봐도 처음에 그냥 한번 뭐 인수하면 급등하고 뭐 한동안 조금 시간을 끌다가 이후에 본격적인 시세를 2차 시세를 쭉 내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는 접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또 트럼프 이기는 무조건 자주 국방이니까 뭐 제놓고 아니라도 방산 한두 개는 끌고 가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나 뭐 약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하는 편이죠.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트럼프 시대 2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은 봐야 된다. 표면적으로 수혜주보다 약간 불리한 거는 시장은 판단은 그죠. 일단 그 대체 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차, 뭐 배터리 이 부분 또 반도체
결국은 뭐 칩스법이다, IRA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제까지 했던 정책을 전부 부정한다. 뭐 이런 관점이죠. 이 부분이 위험하다. 그래서 시장이 약간 발작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러면 트럼프 위기가 들어서서 안 되는 업종을 계속 쳐다보면서 머리 아파하고 언제 물타기에 들어갈까 고민하는 것과 트럼프 위기 시대에 수혜가 가능한 업종을 보고 새로운 그 업종을 투자를 하는 것. 안 되는 업종에, 그죠? 물타기, 추매. 새롭게 등장하는 업종에 배팅. 어느 게 확률이 높을까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주식은요, 나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결국은 시장에 나를 맞춰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그죠. 트럼프 위기에 맞는 업종을 보자. 그죠? 아직도 뭐 바이든 시대, 해리스 시대의 그 업종을 뭐 하락을 고민하면서 물타기 하는 것보다는 트럼프 위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훨씬 확률이 높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관련된 업종을 종목을 지금 찾는 과정에 있고, 가장 단적으로는 그죠. 인맥이 뭐 제일 쉽죠. 그러다 보니까 뭐 트럼프 가족들 이남 이녀부터 해서 새롭게 거론되는 정치인 뭐 벤스나 케네디 주니어 또 일론 머스크 이런 쪽으로 단계 좀 종목을 찾고 또 대응하는 이런 시간을 갖고, 또 종목 뭐 괜찮은 거 있으면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은 그런 과정이고요.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뭐 대응을 하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종목은 따로 뭐 내일까지 뭐 이래 찾아서 그 종목을 따로 거론할게요. 지금은 약간 너무 좀 포괄적이니까 종목을 따로 거론하기보다는 따로 뭐 정리를 한번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